그러면 시적 범위만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주관적 범위에서도 변론 종결 후에 지금 요 의미 지금 있는데, 시적 범위가 곧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판결에 돈 금전 지급하라라든지 인도하라라든지 어떤 물건을, 이것의 결론이 나타내주는 시점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면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형사사건은 그 사람 징역 2년을 가야 된다라는 게 언제 시점에서, 지금 얘기는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데 언제 시점 상황을 가지고 2년을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평가하냐면 범죄 시점을 갖고 해요. 형사사건은 범죄 시점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범죄 행위를 한 걸 갖고 지금 너는 2년 정도 징역 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데, 민사사건은 언제 시점 갖고 언제 시점에 판단도 그렇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그 어떤 펼쳐지는 것의 민사관계는 이렇게 수시로 변해요. 계속 변해요. 형사사건과 달리 계속 변하니까 변론 종결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갚아야 돼? 아니에요. 그럼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소송 낼 때는, 소장 낼 때는 못 받고 있어서 냈는데 변론 도중에 갚았으면 이 시점에서는 갚을 필요 없는, 안 갚아도 되는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거예요. 이때 시점은 못 받았고 그 말이 맞으면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인용될 수 있는데, 도중에 갚았다면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갚아야 된다 라고 해서 1심에서는 원고 승소를 했는데 피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 갚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심 단계에서는 갚아야 되는 것을 귀착돼서 지금 1억 원이면 1억 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피고가 항소하면서 1억 원 갚았고 그게 맞지만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야 돼요.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의 민사에 있어서는 이 법률 관계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변론 종결 시점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판력, 그 판결이 나타내주는 효력의 시적 범위가 그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론 종결 시점에 갚아야 된다는 것은 이때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의 민사적인 법률 관계가 갚아야 되는 것으로 귀착이 돼서 원고 승소가 내려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뒤에 갚았어요. 그 뒤에 갚았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갚았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어떻게 했을 때 기판력의 그 진면목이 등장하냐면, 기껏 싸워서 갚아야 된다라고 패소해놓은 피고가 승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와서 그때 갚았다라는 건 뭐예요? 요 소송 변론 종결 시 이전 시점에 갚았다라는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하는 거는 기판력에 걸려요. 승부는 난 거예요. 왜? 변론 종결 시점까지 봐서 안 갚은 거였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법원이 내려준 판단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또 뒷북치면서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기판력에 걸리는데, 좀 아까 다시 종전으로 가서 어느 건 괜찮냐면 이 이후 시점 얘기는 이 판결이 하는 게 아니니까,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갚았다는 것은 뭐 갚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툼을 벌리는 것조차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 이전 시점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가 기판력이고 시적 범위에 걸리는 거고, 변론 종결 시 이후의 시점에서 벌어졌던 일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 판결에 걸린다라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 판결은 어디 것까지만 얘기해 줬냐면 변론 종결 시점 것까지만 얘기해 줬으니까 그 뒤에 벌리는 것은 괜찮다죠. 물론 실제 갚았는지 안 받지는 뭐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주장 펼치면서 다투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렇게 실제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실제 그런 것을 다투기 위해서 원고가 이 판결을 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 뒤에 갚았다라고 하면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막았을 수 있는 소송 형태를 이 집행법 44조의 청구이의소라고 불러요. 네 청구권이
판결문에 등장했던 돈 받을 권리 있다는 청구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의를 할 수 있는, 소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민사집행법에서 마련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청구에 관한 이의소, 줄여서 청구이의소라고 해요. 근데 청구이의소의 이의사유는 변론 종결 시점 전 사유 갖고 다툴 수 있다, 없다. 장격방어 방법. 하여튼 자기가 갚았다는 얘기를 예. 변론 종결 시 이전 시점에 갚았는데 왜 너 나한테 이거 갖고 집행 들어오고 막 나한테 지금 난리치고 있느냐. 예, 그건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왜? 그건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는 그런 사유야. 왜? 시점상 그 판결에 이미 반영돼서 결론이 내려졌던 시점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법 44조 2에 보면 변론 종결 전 사유를 갖고 다투는 것이 안 된다. 즉 청구 이의 사유에 있어서 변론 종결 시점 사유 갖고 다투는 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 그 조문 44조 2항 제대로 봐보세요. 종결 이후의 사유를 갖고 뭐라고 표현됐어요? 한번 읽어봐봐. 44조. 그런 그거에 관련된 읽어봐. 제1항에 이는 그 이유가 변론의 종결 문제의 부정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변론 판결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일반론으로 요 시점 이후의 것만 갖고 할 수 있고 요 시점 이전 거는 안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 맞는데 여러분이 공부 더 한 사람은 이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거 갖고도 청구 이의를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란 조금 어려운 건데 지금 확정 판결을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이제 집행증사나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것 등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력만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 이전 사유 갖고도 다툴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이나 그 다음에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명령 등은. 그 경우는 특수한 집행권원, 판결과 다른 집행권원에서는 이 종전사유, 어떤 그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지금 판결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인 변론 종결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앞 단계에서 벌어진 일 갖고 다투는 것에 있어서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궁금해할까 얘기해 주는데, 그런 특별한 집행권원은 그렇지만 우리가 판결만을 원칙적으로 기준으로 하면 변론 종결 시점이 이 시적 범위의 그거이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변제 같은 것을 요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걸 갖고 다시 다투는 것은 안 된다. 이후에 지금 이후 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네요. 정리해 준다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 때문에 이게 변론 종결시인데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라면,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요 시점에서 변제 있었다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 시점에서 변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되겠죠? 이게 일반인데 요번에는 이런 거예요. 기껏 이제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매매계약이라든지 매매대금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매매계약에 해제 취소 사유가 있다, 해제 사유 등이 있다라고 형성권을 이제 즈음에 행사하는 것. 그쪽이 계약의 바탕을 두고 계약의 이행을 하라고 할 때 이 계약이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해제하겠다라든지, 계약이 문제 있다고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해서 취소권, 해제권 등을 그때 주장해서 가타부타 그것에 대한 판단까지 아우러져서 내려진 결론이면 뭐 거기에 이미 포함됐었을 건데,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취소권 행사하겠다, 즉 형성권으로서 해제하겠다, 해제권 행사한다 라는 것을 이 시점에 펼치지 않아서 이 판결에는 이행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즈음에 취소하겠다, 그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어떤 사유가 있다, 뭐 실제 그게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와서 해제 사유가 있으니까 해제하겠다라는 것을 펼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는 이 경우는 형성권으로서의 그 의사표시는 변론 종결 이후 시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으면서 이 시점에 다퉜었어야 된다. 매매 계약에 기반을 둔 어쩌고저쩌고 싸움에 매매 계약이 취소가 사유가 있다든지 매매 계약 해제를 하겠다든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려니까 그건 안 된다. 차단된다. 이 양쪽의 입장이 있어요. 양쪽의 입장이 있지만 지금 판례 입장은 취소 해제권의 경우는 차단된다. 할 수 없다. 시점은 분명히 지금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을 지금 시점에 행사하지만 이 사유가 이쯤에 펼쳐질 수 있는 사유였기 때문에 지금 펼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취소 해제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소송 형태도 많이 봤었을 텐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예요. 건물이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Y가 지었어요. 그래서 X 입장에서 Y한테 이 토지 내 건데 왜 거기다 무단히 건물 졌냐, 뭐 아니면 토지는 사실은 빌려줘서 네가 건물을 짓고 쓰겠다고 했지만 이제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X가 Y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받으려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함에 있어서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을 X 입장에서는 건물은 Y가 지은 건물이에요. Y가 지은 건물이니까 토지만 돌려받아봤자 건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지가 땅에 있는데 이 땅 주인의 입장에서 땅 Y한테 돌려받으려고 할 때 Y가 건물져 있으니까 여러분 실체법에서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땅을 임대차하고 Y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는 그 건물의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건물 철거가 들어가면 그쪽 입장에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뭐 이런 등등 개념 배웠던 거예요. 하여튼 X 입장에서는 토지만 인도 청구를 해서는 이게 실전적이지 못해요. 그런 소송 내겠다면 내는 거지만 그렇게만 내겠다면 내지만 X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주로 내야지 실효적이에요. 땅만 돌려받으면 건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건물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X 입장에서는 Y가 지은 거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마술인가 무슨 텔레비프로에 무슨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해서 종이막 놓고 그 위에 동전 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술도 아닌 마술 같은 거 해가지고 커브에 종이 놓고 동전 넣는데 종이만 싹 빼면 동전이 공중에 딱 떠 있는 마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토지만 싹 빼면 건물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어? 설명 실패. 잘 봐. 토지만 확 뺄 수 있으면 건물 놔둔 채 토지 반환만 청구하면 돼. 그렇잖아. 이게 동전처럼만 딱 서준다며, 그냥 종이 팍 뺐을 때. 근데 이 건물이 이거 있잖아. 토지만 어떻게 확 빼냐? 어? 그러니까 이 소송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실전적으로 하려면 건물 부숴라라고 하고 토지 하라는데 이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그 생으로 부시기 아깝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이제 와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대. 이제 와서. 그때 안 하고. 그 원고의 토지 인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그 즈음에 행사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뭐 했었으면 될 거를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형성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건물 매수 청구권은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시적 범위에 안 걸려서 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 또 남는 문제가 형성권 중에 상계권이에요. 근데 상계는 계속 골치 아프다라고 그랬어요. 이 경우 상계는 자기 채권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이 특성에 비춰서 역시 상계는 지금 시점에서 애초부터 원고가 소구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서 자기의 채권, 그 자동 채권으로서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겠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런 얘기 안 하고 원고 청구가 인용됐는데 이제 와서 나도 너한테 받을 거 있으니까 생으로 자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청구하면 모를까 기존 결론 난 이
판결에 대해서 대항카드로 지금 상계에 쓰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차단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괜찮다, 차단되지 않는다. 즉 여기 동그라미 거는 차단되지 않는다는 의미, 가능하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차단되냐 안 되느냐라면 안 된다는 의미, 차단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취소권, 해제권 불가능하다. 지금 애초에 그 매매계약 둘러쌌던 싸움에서 써먹었었어야 된다.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상계의 경우 가능하다. 지금 쓰려면 쓸 수 있다. 그때 안 썼어도. 건물 매수 정권 지금 가능하다. 이게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문제되는 건 이제 한정 승인이 있어요. 한정 승인. 친족법상. 원고가 아버지한테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이게 뭔가 부담되니까 한정 승인을 했다. 친족상속법의 한정 승인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한정 승인을 실제는 했으니까 여기서 한정 승인 했다라는 걸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채무와 책임 이런 개념 알아요? 채무는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서 아들들이 져야 되는데 책임은 뭘로만 한정돼요? 한정 승인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죠. 자기 생자산, 상속인들 입장에서 생자산까지는 못 들어와요. 그런 방어를 여기서 안 하고서 이제 와서 내 재산에 하지 말고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는 한정 승인은 지금 와서 원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와서 한정 승인했다는 사실을 지금, 그러니까 한정 승인을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경우는 한정 승인은 법원한테 한 거예요. 이미 법원한테 자기가 한정 승인을 해서 법원이 그렇게 심판해서 인정해준 그것을 그때 방어 카드로 안 쓰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원고 입장은 좀 당황스럽죠.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책임재산 범위에서만 받는 식으로 채무는 100%지만 책임은 그 범위에서 줄어드는 이런 카드로서의 반격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그런 반격을 Y가 험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가 현재 판례에 지장이 없다. 반면 상속포기는 또 틀려요. 한정승인과 비슷한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건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책임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만약 상속포기를 진짜 했었으면 그때 그런 주장을 펼쳐서 원고의 청구 그 자체 자기가 즉 채무자인 것에 그것을 막아내는 카드로 썼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상속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즉 차단된다. 지금은 못한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상 차단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5, 6가지의 시적 범위에서 실제 판례 등에서 문제됐던 것을 개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이 개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